이재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구성이라든지 국회 운영을 자기 방탄으로 완전히 그 원 구성도 하고 국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결심을 했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가 그 의회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있는 건지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있는 건지 그러한 정도로 운영을 하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나라의 정치인이라면은 그러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지도 않았겠지만 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물러나면서 나는 당에 너무 부담을 주고 대한민국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나는 당대표에 물러나겠다. 그리고 탈당을 하겠다.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거기서 내가 만약에 무죄임이 입증이 되면 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사법적인 그 처리를 받을 것이다.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통 이런 것이 정상적인 정치인이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이죠. 이재명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법 처리를 면하고 그 이후에는 대권을 차지하겠다. 그것이 안 되면 권력 야합을 해서라도 뭐 의원 내각제든지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조국이라든지 이재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탄핵을 하겠다, 민생을 돌보겠다, 그리고 뭐 대파를 들고서 뭐 물가가 올랐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민생에 관한 것은 안 하고 오직 방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거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쪽이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그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정당의 문제, 그리고 국힘당의 문제, 물론 민주당도 그렇지만요. 대한민국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나 그 외에 그 당대표 경선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사람들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정당은요, 이렇게 지구당이라든지 지역에서 성장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호흡을 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위에서 권력자들이 찍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낙하산식으로 내려옵니다. 마치 점령군 같이 행세를 합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에 대한 신문을 갖다 돌려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명을 하려고 그랬고, 의장도 못하게 했죠. 탈당을 한 사람을. 그런 사람이 이 한동훈입니다. 애송이가 와서 군림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런 것과 정말 같은 일입니다. 그런 그 자체가 가능한 그러한 정당 구조가 정상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후진적인 겁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정당도 아니죠. 정당은 이념 결사체이고,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뭐 지구당 위원장이나 후보,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주 결여돼 있죠.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주변 인물을 한동훈이를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 가장 우려스러운 게 김경률 같은 참여연대 출신 좌파 패품들이죠. 좌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자기 역할이 끝난 사람들, 거기서 패품화된 사람들을 그것이 멋있는 줄 알고 이러다가 공천을 했죠. 그런 거로 보면 굉장히 한동훈의 역사의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일천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경험,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진중한 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문제 아니라 이준석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수준은 그냥 말장난을 하는 애송이, 그러니까 대학교 한 1학년에서 그 정신이 지체된 그러한 형태의 유사한 거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첫 번째 이제 좌파 패품, 그 다음에 종중 세력이죠. 그러니까 친중 종중 세력이죠. 장인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비서실장도
그 끝내 공천을 줬죠.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천을 주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좌파 패품, 그다음에 종중 세력이 한동훈을 백그라운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5.18 위원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고 그것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국가 유공자에 관련된 것은 그 명단을 전부 알아야 하고요, 국민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공적으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유공자가 됐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혜택을 받는지 다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5.18을 제외하고 6.25도 그렇고 월남전도 그렇고 베트남전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천안함도 그렇고 어떤 공적이 있는지 그것을 밝히지 않은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5.18만 그러죠. 그냥 우리 그 어떤 블랙박스 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죠. 무조건 5.18은 더 이상 표현하지도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만세를 불러라. 그래서 그 방식이 완전히 전체주의 사회에서 모택동 찬양하는 것과 김일성 찬양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증거를 조작을 해서 옥살이를 하게 한 조작 검사죠. 그것이 이제 한동훈에게는 좋은 글씨고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수개표를 해야죠. 그 문제가 많은 선관위한테 늘 국힘당은 경선을 맡겼습니다. 민주당조차도 선관위한테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반대한민국 세력인 민주당조차도 하지 않는데 번번이 국힘당은 그 선관위한테 경선 과정을 모조리 맡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바일 투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선거, 기본적으로 하는 사전선거는 종이라는 증거라도 남죠. 그들이 조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채워넣어야 하는 종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그 조작의 냄새가, 그리고 조작의 증거들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삭제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힘당은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문제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전자투표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모바일 투표, 사후에 검증이 불가능한 모바일 투표로 늘 경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컷 오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1차, 2차 경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낙선자들이 그 증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없다. 우리는 보자마자 다 폐기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 계속 그랬습니다. 이준석이 때도 그렇고 홍준표 때도 그렇고 윤석열 때도 그렇고 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보자고 그래도 너희들 볼 필요 없다. 그리고 미리 그걸 또 봤습니다. 각서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투명성이라든지 검증이 전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선, 특히 국힘당의 경선은 그렇게 돼 왔습니다. 국힘당에서 당대표가 돼야 하는 사람들, 실제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힘당에서 당대표가 돼야 될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있었고, 대한민국 건국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5.18도 아니고 광장민주주의도 아니고 촛불도 아닙니다. 건국 정신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민국의 건국 정신은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성립한 것, 최초로
이 땅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의 방해 공작으로부터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것. 세 번째는 제국주의를 극복한 겁니다. 그런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힘당에서 당대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국힘당에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부정선거를 갖다가 완전히 밝히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나는 당대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선거 공정성은 바로잡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제가 말씀을 드린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중국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신적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공자학원 폐쇄하겠다. 캐나다도 전면 다 폐쇄했고 미국에 있어서도 공자학원 대부분 폐쇄됐고 유럽도 전부 내몰았습니다. 호주도 내몰고 있고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이 번성하고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침탈, 그 다음 태양광 사업, 그리고 기술을 빼돌리는 거, 기술자들을 매수하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를 잠식하려 하는 거,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책동들을 나는 참 밝혀내겠다. 대한민국 그 정치인들만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앞서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침투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대만의 정치인들을 그렇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부드러우면서 조용히 다 대비해서 일본은 호락호락하게 중국 공산당이 침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베트남 같이 좌파 정권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데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전혀 침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베트남은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을 막아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중국의 침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게 벌어지는 왜 2,000명이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그리고 2,000명을 교육시키고 양성하기 위해서 준비는 됐는지, 그리고 박민수 차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를 추진하는 데에서 탈법,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그래서 집권당 당대표로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고, 연금개혁은 어떻게 하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입시 공정성에서 입학 사정관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재명이가 조국같이, 그리고 범죄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리떼가 그렇게 활개를 치는 이러한 세상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약을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리떼와 같은 범죄자들, 피의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돼서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우파정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국힘당이라 하면은, 거기에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러한 얘기들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다 하면은, 국힘당은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두 번째 종중 매국 세력이고, 그리고 부패 세력이고, 민생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 안위만 생각을 하는 그런 부패한 아주 무능한 사람들로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힘당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국민과 함께 경고하는 겁니다.